네, 미국장이 휴장을 해도 참 볼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금요일장 개장 앞두고 보셔야 될 이슈 6개를 준비했는데요. 하나같이 다 중요해 보입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렸던 EU와 중국의 이런 기싸움과 관련된 부분도 좀 다뤄보고요. 오늘 국내 메인 이슈 삼성전자의 실적, 그리고 삼성 SDI와 관련된 잭팟 수주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메리츠 금융과 그리고 어제 시간 외에 가장 강했었던 HLB 파나진과 관련된 개별적인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은별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도 많은 소식들이 함께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6가지 핵심 뉴스들 함께 헤드라인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EU가 드디어 중국의 전기차에 17.4%에서 최대 37.6%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게 됐습니다. 국내 2차 전지 종목들 소외를 받을 수 있을지 관련 뉴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드디어 2분기 어닝 시즌의 문을 열게 됩니다.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오늘 발표가 될 텐데요. 증권가에서는 컨센서스에 부합하거나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한 매체의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요. 삼성 SDI가 1조 원의 잭팟을 터뜨리게 됐습니다. ESS 배터리를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게 되면서 중국이 장악한 시장에서 대반격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주주환원 증가분 5%에 대해서 법인세를 공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대 주주의 할증까지 폐지하는 등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2조 원을 벌었을 때 1조 원 이상을 주주환원으로 돌려주겠다. 금융지주 최초로 메리츠 금융이 밸류업 계획을 내놨다는 소식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HLB 파나진이 호흡기 감염병 체외진단 의료기기에 대해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룹주들의 상승과 더불어 주가까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도 이렇게 6가지 소식들 한 가지씩 살펴보시죠. 첫 번째로 EU의 전기차 관세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유럽연합이 중국 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중국의 전기차 수입에 대해서 최대 38%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게 됐습니다. EU는 지난해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이 국가보조금이 유럽의 자동차 회사들에게 부당한 피해를 입혔는지 그동안 조사를 해왔고요. 지난달에는 현재 10%의 수입 관세에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한 이후에 EU는 중국의 보복기업 속의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국과의 협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 추가 관세 부과는 5일부터 발효가 되는데요. 27개 EU 회원국의 투표를 거쳐서 11월부터 5년 동안 의무적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최종적으로는 전기차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서 중국에서도 보복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돼지고기 수입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하고 스페인의 수출을 위협하면서 보복 준비가 됐음을 시사하기도 했었고요. 이뿐 아니라 풍력터빈과 태양 전지판을 포함해 녹색기술 분야에 대해서 중국의 국가보조금을 겨냥한 EU의 조사에도 현재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오늘장 2차 전지 종목들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동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2분기 어닝 시즌 드디어 오늘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이제 열게 될 텐데요. 시장에서는 2분기 디램이나 낸드의 단가 자체가 올라가게 되면서 실적 개선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어제도 주가가 3.4% 정도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는 HBM과 관련돼서 엔비디아의 콜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한 매체의 보도에 의해서 함께 상승을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달리게 되며 결국 종가 기준으로 3.4% 강세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도 시장에 유입된 것으로 현재 풀이되고 있습니다. 일단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FN가이드가 집계했던 시장의 컨센서스는 매출이 73조 7,600억 원이고요. 영업이익은 8조 3,040억 원 정도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발표되는 수치가 이 컨센서스를 맞출 수 있는지도 눈여겨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증권가에서는 전반적으로 호실적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고요. 레가시 쪽의 턴어라운드와 더불어서 실적이 상당히 올랐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관련 종목으로 역시나 삼성전자 차트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최근에 보시면 크게 4월까지 올랐다가 이후에는 약간 조정 과정을 거쳤습니다. SK하이닉스와의 차트 흐름이 좀 차이가 났던 점이 엔비디아 밸류체인에 포함되지 못했다는 점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6월 초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했고요. 결국에는 거의 신고가 부근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86,000원 선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을지 오늘장 실적 발표 꼭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삼성 SDI와 관련된 개별 소식 한 매체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요. 삼성 SDI가 미국의 최대 전력 기업인 넥스트에라 에너지에 ESS용 배터리를 대규모로 납품한다는 소식입니다. 총 용량 6.3기가와트시로 지난해 북미 전체 ESS 용량의 11.5%에 달하는 규모인데요. 금액으로 따지면 1조 원에 달하고요. 현재 글로벌 ESS용 배터리 시장은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데 이를 뚫고 삼성 SDI가 큰 수주를 따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ESS용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하고 막바지 조율 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만약에 이를 수주하게 됐을 때는 국내 기업이 수주한 물량 가운데 사상 최대치까지 됩니다. 이 주력 제품은 값비싼 NCA 배터리셀을 적용한 삼성 배터리 박스 1.5라는 점 체크가 되는데요. 같은 공간에 더 많은 셀을 넣는 식으로 기존 제품보다 에너지 밀도를 37% 높인 게 특징입니다. 현재 이렇게 각국의 전력난을 어느 정도 돌파하기 위해서 태양광 발전 설비를 앞다퉈 설치하고 있는 만큼 ESS용 배터리 수요는 앞으로도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단독 보도 자체가 삼성 SDI의 큰 규모의 수주 소식이 좀 나왔기 때문에 오늘장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 배제할 수 없겠는데요. 일단 삼성 SDI 차트와 더불어서 저희 함께 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의 셀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상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지난 3월까지 잠시 올랐던 부분은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모멘텀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긴 조정을 거치기도 했었고 최근 7월 들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으로 턴어라운드하는 모습 속에서 20일 이동평균선도 현재 돌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주 소식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주환원과 관련된 밸류업 프로그램 상당히 관심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기존보다 배당을 확대하거나 자사주를 더 소각하는 방식으로 주주환원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 증가분의 5%를 법인세 세액공제하는 방안들이 추진됩니다. 주주들은 배당 증가분에 대해 이 저율의 소득세 분리과세를 어느 정도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런 밸류업에 적극적으로 나선 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상속 공제도 함께 확대를 하고요. 최대 주주가 주식을 처분할 때 적용되는 주식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도 이번에 추진이 된다고 합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제 이런 정책들을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과 2024년 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이 전반적으로 혁신 생태계를 강화하는 핵심 정책으로 자본시장 밸류업을 다시 한번 내세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5% 정도의 법인세 세액공제 그리고 배당소득에 대해서 저율 분리과세를 하겠다는 것이 골자라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와 관련된 내용들 체크해 보시면서 밸류업 종목들까지 연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소식은 밸류업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메리츠 금융지주와 함께 체크해 보실 텐데요. 이 메리츠 금융지주가 국내 금융지주 최초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내놨습니다. 2025 회계연도까지는 연결 당기순이익의 50% 이상을 주주환원하고 2026년 이 회계연도부터는 내부 투자와 주주환원 수익률을 비교한 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최적의 자본 배치를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2조 1,333억 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1조 666억 원 이상을 주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올 1분기 당기순이익은 5,913억 원이었다는 점 체크해 볼 수가 있겠고요. 예고한 대로 연결 당기순이익의 50% 이상을 주주환원하고 내부 투자와 주주환원 수익률을 비교한 뒤 최적의 자본 배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주환원의 핵심 지표로는 총 주주 수익률을 언급하기도 했었는데 세 가지 수익률들을 비교해서 주주가치의 제고의 최적인 방법을 결정한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연 4회 분기 실적을 공시할 때마다 밸류업에 대한 계획을 공개하겠다고 나선 점도 포인트가 되겠고요. 역시나 메리츠 금융지주 오늘장 흐름까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개별 소식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HLB 그룹주들 상당한 호재성 뉴스를 겪으면서 주가가 요동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HLB 파나진이 자회사 바이오스퀘어가 지난 2일 식약처로부터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에 대한 세외 진단 의료기기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암 진단을 넘어서 호흡기까지 감염병 분야까지 정밀 진단 라인업을 확장하면서 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이 시장 자체가 10조 원에 이르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면서 더욱더 파일을 넓혀갈 여지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 이번에 승인을 받은 부분, 이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를 보시면 가을부터 초봄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급성 호흡기 바이러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조기 진단이 상당히 중요한 분야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바이오스퀘어가 허가받은 제품은 퀀텀닷 기술이 적용이 됐고요. 나노 입자체인 이 퀀텀닷은 바이오스퀘어의 퀀텀팩 플랫폼에 기반해서 함께 개발이 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유럽 진출까지 좀 본다고 하는데요. 관련 종목들 체크해 보시면서 어제 HLB 파나진이 시간외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HLB 그룹주들도 일제히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장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지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6가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모닝뉴스였습니다.